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모자가 함께하는 편안한 치과 김명한 치과. 로컬 소식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연말까지 조지아주에서 독감으로 사망한 환자가 15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플루 환자는 전국에 최소 640만 명이었고 그중 5만 5천 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2,900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12월 넷째 주 한 주에만 입원 환자가 1만 6천 명, 사망자는 800명에 이르러 최근 독감이 급속도로 만연해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언제 독감 인플루엔자가 최절정에 이를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어린이 및 임산부와 환자들에게는 독감이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의료진은 손을 자주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크게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백신 주사를 접종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의 모든 공공도서관들이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일명 책장 재분류 프로젝트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듀이 십진 분류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서적을 분류하고 진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도서관 당국은 이번 주 목요일 9일부터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에는 일반 서점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책들이 진열돼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주 하원 의원들이 2020년 의회 개원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 올해 의정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로렌스빌에 있는 귀넷 카운티 청사 내 오디토리움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지는데요. 페드로 마린 주 하원 의원이 주관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동 지역의 특수전 사령부 산하 지상 전투 병력의 핵심인 제75 레인저 연대의 1개 중대와 82 공수부대 3,500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ISIS를 퇴치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 동맹군 역시 이란 측의 도발에 대비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보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에 대한 가혹한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미사일 부대가 비상 대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란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가속한다면 앞으로 1년 반 정도 기간 안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라크 내에서 국지전 정도의 긴장이지만 머지않아 중동 지역에서 핵전쟁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와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우리의 최우선 책임은 미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의회의 추가적인 조처 없이는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 교전은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번 주 발의에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일에는 민주당의 팀 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한편 반전운동 연합단체인 전쟁 중단과 인종주의 종식 행동 촉구는 워싱턴 DC,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란타 등 70여 개 도시에서 반전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은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란과 전쟁이 벌어질까 염려하는 여론이 빠르게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6일 일본의 토픽스 지수와 니케이 지수, 홍콩의 항생 지수와 대만의 자취한 지수,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모두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유지해 브렌트유는 배럴당 2.7% 오른 70달러 45센트로 올랐습니다.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2.27% 오른 64달러 4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면서 금값은 장중 한때 온스당 2.31% 오르면서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인 1,588달러 13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이달 말 중국인 수억 명이 대이동을 펼치는 설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이 확산돼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59명이고 그중 7명이 중퇴라고 합니다. 우한을 다녀온 홍콩인 17명, 마카오에서도 4명이나 의심 환자가 발생했지만 중국 당국은 아직 그 원인이 뭔지, 정확한 병명이 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한 한국총영사관은 한국질병관리본부 자료 등을 공지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 다녀오실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한국 컨텐츠가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기생충의 골든글로브상 수상은 칸 영화제 작품상인 황금종려상 수상에 이어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계의 높은 벽을 넘은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이 나올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자동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자동차로 유지 기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입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위한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오는 12일까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혜택 변경안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400명을 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꾼 것을 비롯해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과 모닝캄 대신 도입하는 우수회원 제도 등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6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